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한 것에 이어서 이제 정수와 유리수가 이제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내어지는지 짝도 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서를 부여할 준비가 되었죠. 자,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대소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소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크기랑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수직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편리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에 앞서서 필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를 나누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초등학교에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이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을 해봅시다. 다음은 교정에 있는 국기계양대에 몇몇 학생들이 오른쪽과 왼쪽에 10m 간격으로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자, 국기계양대에서 아랑이가 심은 나무까지 거리는 10m, 20m, 30m, 그래서 30m가 되죠. 아랑이가 심은 나무로부터 국기계양대까지 거리도 10m, 20m, 30m. 그죠? 국기계양대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위치에 나무를 심은 학생들을 짝지어서 말해봅시다. 자, 민재랑 영수, 그죠? 한 칸 떨어졌죠? 그래서 얘는 10m. 그 다음에, 자, 영주랑 민지. 얘는 20m. 그 다음에 혁호랑 아랑이 30m. 그죠? 자,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수직선상에 어떤 한 수로 짝을 지었어요. 그죠? 국기계양대를 0으로, 즉 기준을 줘서 이렇게 짝을 다 지었습니다. 이때 0에서 3까지, 플러스 3까지 거리도 3이 되죠. 3에서 0까지 거리도 3이 되죠. 그러면 0에서 2까지, 자, 여기 있는 거랑 같은 거리에 있는 음수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절대값 원점에서 부터 떨어진 거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이것을 부르는 용어를 절대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론은 절대값은 네모다라고 했는데 거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마이너스 2 얘를 2라고 나타내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플러스 3 이러면은 얘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수에 대해서 어떤 순화식이 있을 때 있잖아요. 자, 무조건 양수로 이렇게 빠져나온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양수로 빠져나온 데는 이러한 내막이 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반대, 그죠? 반대를 하면은 양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양수가 된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나중에 이 약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상 이 개념을
잘 모른 채로 이 양수가 된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 잘못된 개념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잠깐 언급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란 무엇인지 다음을 써보면서 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절대값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봅시다. 절대값은 그래서 수직선에서 양수, 음수라는 부호와 관계없이 수직선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거리만을 따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절대값은 방향과는 상관없는 거리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 없고 항상 양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양수 또는 0, 그죠? 그러니까 즉 0보다 큰 수가 크거나 같은 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질서를 조금 더 부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소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거겠죠. 일단 우리는 이전에 초등학생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실, 자연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더 크다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유리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찬가지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러면 위의 수직선을 보고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중에 알맞은 것을 써놓고 문장을 바르게 완성해 보자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상, 이하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접해 보았을 거예요. 자, 이 부등호에 대해서 이 부등호가 있으면 예를 들면 1은 3보다 크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5는 2보다 크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5는 2보다 크다. 자, 3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1은 3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얘도 다르게 볼 수 있겠죠. 2는 5보다 작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이제 나타내 볼까요? 자, 나타내 봅시다. 수직선에 여기 마이너스 4하고 2분의 1이 있죠. 그러면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는 수는 뭐예요? 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1이 있네요. 1이 있고 3.5가 있네요. 자, 그러면 무엇이 더 커요? 무엇이 더 오른쪽에 있어요? 얘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음수 5, 음수 3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무엇이 더 크냐? 무엇이 더 오른쪽에 있니? 얘가 오른쪽에 있네. 그치? 그래서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지죠. 자, 이런 점들을 하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정리를 자세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부등호를 써서 나타내기. 자, 일단 아까 말했듯이 A는 B보다 크다. 얘는 A는 B보다 작다. A는 B 미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A는 B 초과이다.
B, 얘는 A는 B 이상이다. A는 B 미만이다. 미만은 이하다. 이하.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각각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호 얘가 등장했는데 얘는 이 기호랑 이 기호를 합친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호는 부등호 얘랑 등호 얘를 합친 걸 돼요. 그러니까 얘나 얘 중에서 하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는 얘기죠. 얘는 얘랑 얘 중에서 하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음수는 0보다 작죠. 모든 음수는 0보다 작고 양수는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양수는 음수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리고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고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여기까지가 아까 정리한 내용과 비슷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얘를 부등호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어떤 수가 커요? 큰 수가 크죠. 얘는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수직선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절대값이 가장 큰 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확인 문제. 우리가 절대값이 가장 큰 수라고 하면 수직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3분의 1은 절대값 3분의 1이 되는 거죠. 수직선에서 3분의 1만큼 떨어진 거. 마이너스 4는 4만큼 떨어진 거. 그 다음에 2.9는 2.9 그대로죠. 0은 0. 자, 그래서 0에 대해서는 절대값이 0을 가지는 그 수직선 위에 점은 딱 하나가 있다는 점 예외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0 이외의 모든 절대값을 갖는 수는 수직선상의 두 유리수로 짝이 져집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4 같으면은 마이너스 4와 절대값이 같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0까지 했고 마이너스 1은 절대값 하면 1. 그 다음에 2분의 5의 절대값은 2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리고 작은 수부터 나열하면은 음수가 일단 음수가 절대값이 가장 큰 게 제일 작죠. 음수 중에서 절대값 큰 게 제일 작아. 그 다음 절대값 큰 게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이 얼마? 2분의 5. 그 다음에 2.9.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수끼리 비교하기가 어려울 때는 분수 또는 소수 표현 나타내서, 즉, 그 분수 표현 나타낼 때는 분모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여, 즉, 통분을 하여 비교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문제도 해결하면서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turn it up.